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왼수들의 고대훈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적이었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구왕국 시대부터 신왕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함께 외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연대들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 1250년, 왕국 분열 931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남유다의 멸망 586년, 고레스 칙령 539년. 네, 이렇게 함께 외우셨습니다. 이 5가지 중요 연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집트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위치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가나안 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역사를 정리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구왕국 시대, 제1중간기, 중기왕국 시대, 제2중간기, 신왕국 시대, 제3중간기, 말기 시대.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갑자기 이거 괜히 들었나? 끌까? 딴 거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구약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기는 요셉이 활동했던 제2중간기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들에 대한 설명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집트가 발전해왔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구왕국 시대, 중기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가 가장 부강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왕국 시대, 중기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중간중간에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정치적인 혼란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왕국, 중기왕국, 신왕국 시대와 같은 왕국 시대는 왕권이 강했던 중앙집권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중간기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지역 리더들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왕국, 중기왕국,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강했고요. 지역 리더들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에는 왕들이 약했고 지역 리더들이 강했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연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바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왕국 시대에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각 시대의 특징들과 구약 성경과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시대는 구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급속도로 문명화하게 되고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집트의 왕이 매해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정치적 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은 왕을 보좌하는 수상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수상직은 구약 성경의 총리 요셉의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구왕국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의 건축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왕국 때에 건축된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네, 이 사진은 구왕국 때에 이집트의 도시 기자에 건축된 그레이트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네, 이제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왕국 시대에 이어지는 시기는 이집트의 첫 번째 정치적 혼란기였던 제1중간기입니다.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지역 리더들이 서로 경쟁하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었고요. 문화적으로 쇠퇴했던 이집트의 암흑기였습니다. 네,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왕국 시대, 제1중간기 시대를 지나 이집트는 중기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기왕국 시대에 이집트는 다시 한번 강해집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되고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한 여러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활발한 국제 무역들을 통해서 부유해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문화적 발전도 이루게 됩니다. 이 중기왕국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집트 북부 삼각주 지역에 가나안인, 아모리인, 시리아인 등과 같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 지역은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을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북쪽의 삼각형 모양 지역이 나일 삼각주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집트 북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주해 정착하는 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집트 북동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나일 삼각주 지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삼각주 지역에 정착한 이 외국인들은 중기 왕국 시대 이후에 이집트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집트 역사의 구왕국 시대, 제1중간기, 중기 왕국 시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루게 될 시대는 제2중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기 왕국 시대부터 나일 삼각주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외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외국인들은 이집트인들의 중앙정부가 약해진 틈을 타 그들만의 독립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일 삼각주 서쪽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세운 정부가 수립되고요. 두 번째로 나일 삼각주 동쪽 지역에 또 다른 외국인들이었던 힉소스인들이 세운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이집트는 이집트 토착민들의 정부, 가나안인들의 정부, 힉소스인들의 정부, 이렇게 세 민족의 정부가 공존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 안에 세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 외국인들이었던 힉소스인들은 이집트 토착민들의 정부와 가나안인들의 정부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제2중간기의 마지막 100년 동안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토착민 이집트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는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믿는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이 제2중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집트에 거주했고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컸던 제2중간기의 배경은 요셉이 이집트 토착민이 아닌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상황과 잘 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의 총리로서의 권위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합니다. 이 고센 땅도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나일 삼각주 지역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 안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집트는 구왕국 시대, 제1중간기, 중기왕국 시대, 제2중간기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 토종 이집트인인 아흐모스 왕은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토착민들의 시대를 엽니다. 아흐모스 왕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신왕국의 기초를 세운 아흐모스 왕이 힉소스인들을 정벌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아흐모스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흐모스 왕의 특별한 지위가 강조됩니다. 신왕국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남북으로 향했던 정복 전쟁들은 이집트에게 광대한 영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의 영토는 많은 가나안 지역들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신왕국의 문화는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 람세스 2세와 메르넵타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람세스 2세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람세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죠.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던 신왕국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람세스 2세가 그의 병거를 타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또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람세스 2세 때의 아부 신벨에 건축된 신전의 모습입니다. 람세스 2세는 1279년에서 1213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강의 처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를 복습했었죠. 1250년이죠. 이런 출애굽 연대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 람세스 2세 때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신왕국, 그 신왕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람세스 2세 때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강 국가의 최고의 왕이었던 람세스 2세와 맞서서 출애굽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람세스 2세와 맞서야 했던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왼수들 이집트의 역사편 파트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리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또 다른 왕인 메르넵다 왕과 신왕국 시대의 다른 이슈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제3중간기 또 말기 시대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